2008년과 2009년 1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나란히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NBA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 러셀 웨스트브룩과 제임스 하든. 두 선수는 2012년 여름을 기점으로 서로 극명하게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16-17 시즌이 시작될 무렵 그들은 이미 리그 최고의 선수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오프시즌 동안 케빈 듀란트가 충격의 골든스테이트 행을 결정하면서 홀로 오클라호마 시티를 지키게 된 웨스트브룩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집중된 공격 기회로 인해 비약적인 스탯 향상을 이루어냅니다. 타고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타 선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 레벨을 선보이며 최전성기를 맞은 듯한 플레이를 펼친 웨스트브룩은 두 경기당 한 번꼴로 트리플 더블을 양산하기 시작했고 그는 트리플 더블의 대명사로 자리 잡으며 어느새 시즌 트리플 더블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2017년 4월 덴버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부를 끝내는 극적인 위닝 버저비터 포함 무려 50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을 만들어내며 시즌 총 42회로 역대 한 시즌 최다 트리플 더블 신기록까지 작성한 웨스트브룩은 시즌 평균 31.6득점, 10.7 리바운드, 10.4 어시스트의 기록을 남기며 오스카 로버트슨 이후 역사상 두 번째로 시즌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선수로 이름을 올립니다. 이처럼 역대급의 퍼포먼스와 기록을 남긴 만큼 유력한 시즌 MVP 후보로 거론되던 웨스트브룩이었지만 그를 위협할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했으니 바로 제임스 하든이었습니다. 식스맨에 불과했던 오클라호마 시티 시절을 지나 휴스턴으로 이적한 뒤 1옵션의 역할을 맡게 된 하든은 마침내 기량을 만개하며 리그 최정상급 선수 반열에 올라섰고 16-17 시즌을 기점으로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 프라임 시절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시즌 개막 전 당시 NBA 사상 최고 금액으로 휴스턴과 재계약을 맺은 하든은 이 같은 몸값이 전혀 아깝지 않은 활약을 펼쳤고 그는 매경기 더블더블 행진을 하는 것도 모자라 2016년 12월 펼쳐진 뉴욕과의 경기에서 53득점, 16리바운드, 17 어시스트를 2017년 1월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는 51득점, 13리바운드, 13 어시스트를 남기며 NBA 최초로 단일 시즌에 두 번의 50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선수로 역사에 기록되는데요. 비록 손목 부상으로 인해 시즌 후반기 주춤하기는 했지만 그는 평균 29.1득점, 8.1리바운드, 11.2 어시스트를 기록, 시즌 트리플 더블에 근접한 스탯과 함께 어시스트왕 타이틀까지 거머쥐며 MVP 후보로 손색이 없는 기록을 남깁니다. 여기에 MVP 수상에 있어 개인 기록 못지않게 팀 성적 역시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에서 서부 6위에 머무른 오클라호마 시티보다는 휴스턴을 서부 3위에 올려놓은 하든의 스탯이 더 가치 있다는 의견, 그리고 역사상 리그 6위를 기록한 팀에서 시즌 MVP가 배출된 적이 없다는 과거 기록과 웨스트브룩의 WS 수치가 전체 5위에 불과한 사실까지 더해지며 WS 전체 1위에 빛나는 하든의 수상을 예상하는 전망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요. 하지만 MVP 투표 결과 팀 성적보다는 45년 만에 나온 시즌 트리플 더블에 대한 상징성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고 결국 1위표 69표를 받은 웨스트브룩이 22표에 머문 하든을 제치고 생애 첫 MVP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정규 시즌 동안 치열한 MVP 경쟁을 펼친 두 선수는 공교롭게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격돌하게 되었는데 해당 시리즈에서 하든이 시리즈 평균 33.2득점을 웨스트브룩이 평균 37.4득점, 11.6리바운드, 10.8 어시스트를 올리면서 두 슈퍼스타 모두 이름값에 걸맞는 활약을 펼쳤지만 전력에서 앞선 휴스턴이 무난하게 시리즈를 가져가며 하든은 MVP 수상 실패에 대한 나름의 복수에 성공합니다. 99-00 시즌 평균 29.7득점, 13.6리바운드, 3블록을 기록하며 득점왕과 함께 MVP 투표 결과 총 121표 가운데 무려 120표를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해내며 시즌 MVP까지 거머쥔 샤킬 오닐. 그는 계속된 플레이오프에서도 압도적인 골 및 장악력을 자랑하며 파이널 우승 및 파이널 MVP까지 석권하며 해당 시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단순히 리그 최고 선수라는 수식어로는 부족한 말 그대로 리그를 지배한 오닐의 퍼포먼스는 00-01 시즌에도 이어졌고 더 강해진 레이커스의 전력과 맞물리면서 코트에서 적수가 없던 그의 존재감처럼 백투백 시즌 MVP를 향한 레이스에서도 적수는 없어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오늘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건 선수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오늘의 MVP 역사상 최초의 만장일치 시즌 MVP 수상을 저지시킨 121표 가운데 단 한 표의 주인공 앨런 아이버슨이었습니다. 전설의 드래프트로 손꼽히는 1996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에 입단한 이래로 구단의 기대에 부응하는 온코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팀의 에이스로 등극한 아이버슨은 0001 시즌 실로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필라델피아의 돌풍을 이끈 그는 평균 42분에 육박하는 출전 시간 속에서도 작은 키를 충분히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스피드와 뛰어난 볼 핸들링이 바탕이 된 특유의 아이솔레이션 능력으로 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득점을 터뜨리며 리그 최고의 스코어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같은 눈부신 퍼포먼스를 시즌 끝까지 이어간 결과 그는 시즌 평균 31.1득점으로 리그 유일의 30점대를 찍으며 생애 두 번째 득점왕에 올랐고 여기에 스틸왕, 올스타전 MVP까지 차지하며 자신이 NBA의 새 정점에 다다랐음을 모두에게 증명해냅니다. 이처럼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아이버슨의 활약 덕분에 필라델피아는 56승 26패를 기록 동부 1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 팀 성적과 개인 성적에 있어 모두 최고의 성과를 보인 그는 MVP 투표 결과 총 1121점을 얻으며 시즌 최고의 선수는 누구냐는 물음에 자신의 별명인 The Answer로 활약합니다. 한편 시즌 평균 28.7득점, 12.7리바운드, 2.8 블록의 기록, 특히 2차 스탯인 PER 30.2, WS 14.9로 압도적인 리그 1위를 차지하고도 MVP 투표에서 덩컨에게까지 밀린 3위에 그치며 2년 연속 MVP 수상에 실패한 오닐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에 대한 기준치가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더 충격적인 활약이 필요했다는 점,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놀라운 성과와 함께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느낌마저 주며 스토리텔링까지 갖췄던 아이버슨의 신드롬에 가까운 당시 인기가 끝내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장 206cm, 체중 160kg에 육박하는 리그 최고의 거구와 신장 183cm에 불과한 최단신 선수 간의 경쟁은 MVP 레이스에 이어 파이널 무대에서도 펼쳐졌는데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5경기 평균 33득점, 15.6리바운드를 올리며 상대 골밑을 초토화시킨 샤킬 오닐이 레이커스의 우승과 더불어 백투백 파이널 MVP를 차지하며 시즌 MVP 수상 실패에 복수에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시카고 불스 왕조에 버금가는 포스를 과시하던 리그 최강팀을 상대로 거의 풀타임을 소화하면서도 평균 35.6득점을 기록, 플레이오프 전승을 달리던 레이커스에게 유일한 1패를 선사했던 아이버슨의 플레이는 준우승에 그쳤음에도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엘 엠비드, 그는 2022년 여름 어쩌면 NBA에서 가장 불운한 선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경기당 평균 30.6득점으로 비미국인 최초이자 샤킬 오닐 이후 무려 22년 만에 센터 득점왕에 올랐지만 MVP는커녕 올 NBA 퍼스트팀에도 그를 위한 자리는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엠비드의 앞을 번번이 가로막고 있던 존재 니콜라 요키치 때문이었습니다. 센터 포지션의 상식을 부숴버리며 현대 농구에서의 새로운 롤을 정의하고 있던 요키치는 역대급의 2차 스탯을 자랑하며 2021년과 2022년 백투백 시즌 MVP를 차지, 현존 최고 선수 가운데 한 명이 되었고 운동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탁월한 농구 지능과 다재다능함을 무기로 하는 만큼 다른 선수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기복조차 없는 그는 22-23 시즌 역시 시즌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스택과 더불어 압도적인 경기 영향력으로 MVP 3연패에 도전하고 있었는데요. 이 같은 요키치에 대항하기 위해 엠비드는 시즌 초부터 30득점은 기본, 40득점 이상은 선택일 정도의 다득점 경기를 양산하며 이번만큼은 MVP를 놓칠 수 없다는 결의를 보여줬고, 두 선수는 NBA 공식 사이트 MVP 레더 순위에서도 엎치락 뒤치락하며 어느 때보다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3년 3월 28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사실상의 MVP 결정전이라고 불리며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덴버와 필라델피아의 경기에서 엠비드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결장하게 된 것.
특히 2019년 이후 덴버의 홈구장 볼아레나 원정에서 단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던 엔비드가 이번에도 요키치와의 정면 승부를 회피하는 모양새가 된 상황에서 심지어 해당 경기에서 요키치가 25득점, 17리바운드, 12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팀 승리까지 이끌면서 MVP의 향방은 급격하게 요키치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컨디션 난조와 부상 이슈로 3경기 연속 결장한 요키치가 복귀 전이었던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8개의 턴오버를 저지르는 등 요키치답지 않은 플레이를 펼친 반면에 같은 날 엔비드가 동부 2위 보스턴의 골밑을 초토화시키며 무려 52득점 13리바운드를 기록하자 또다시 MVP 레이스는 역전되어 엔비드의 무쇠로 바뀝니다. 결국 시즌 평균 33.1득점으로 2년 연속 득점왕 등극과 함께 동부 3위를 기록했지만 서부 1위 덴버보다 필라델피아가 높은 승률로 시즌을 마감하면서 엔비드의 MVP 수상 여론은 높아져갔고 그는 2023년 5월 2일 MVP 투표 결과 총 100명 가운데 73명에게 1위표를 받으며 그토록 바라던 시즌 MVP를 수상, 2인자의 꼬리표를 마침내 떼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평균 24.5득점, 11.8리바운드, 9.8어시스트, PER 31.5, BPM 13.0, WS 14.9의 아름다운 스탯을 남기며 또 한 번의 역대급 시즌을 보냈음에도 시즌 막판 부상으로 인한 시즌 트리플 더블 실패, 그리고 엔비드를 향한 동정 여론과 레리버드 이후 나오지 않고 있는 시즌 MVP 3연패를 비미국인 선수에게 주기를 꺼려하는 분위기 등으로 인해 마이클 조던 트로피의 첫 주인공이 되지 못한 요키치는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요키치와 엔비드의 입장은 불과 한 달 사이에 또다시 뒤바뀌게 되는데요. 엔비드가 보스턴과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7차전 단두대 경기에서 매치업 헌터 수준의 수비력으로 팀 탈락의 주범이 된 것과 달리 기존의 플레이오프와 덴버 프랜차이즈 기록들을 차례차례 갈아치우며 전설을 써내려간 요키치가 덴버 구단 역사상 최초의 파이널 우승과 생애 첫 파이널 MVP까지 거머쥐며 완벽한 시즌의 피날레를 장식. 여전히 시즌 최고이자 현존 최고 선수는 니콜라 요키치, 바로 자신임을 모두에게 알립니다. 부상으로 인해 많은 경기에 결장하며 소포모어 시즌을 다소 실망스럽게 마무리한 크리스 폴. 그는 절치부심하며 자신의 세 번째 시즌을 준비했고, 그렇게 시작한 07-08 시즌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리딩과 수비 그리고 미드레인지 게임까지 감히 단일 시즌 역대 포인트 가드 가운데 최고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플레이를 펼친 그는 자신이 직접 해결함은 물론 챈들러와의 엘리웁으로 매경기 하이라이트 필름을 양산하는가 하며 웨스트를 올스타 포워드까지 성장시키는 등 스코어러 센터가 아닌 포인트 가드가 게임을 지배할 수 있음을 코트에서 증명해 보입니다. 그야말로 이전 시즌과는 레벨이 달라진 기량을 선보인 덕분에 생애 최초로 올스타까지 선정된 폴은 리그 후반부로 갈수록 페이스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보란듯이 비웃으며 오히려 위력을 더했고, 그는 시즌 80경기 출전에 평균 21.1득점, 4리바운드, 11.6어시스트, 2.7 스틸을 기록, 팀 하더웨이 이후 15년 만에 슈퍼 포인트 가드의 기준점이라고 불리는 20-10 클럽에 이름을 올리며 자타공인 리그 넘버원 포인트 가드에 등극합니다. 어시스트와 스틸 부분까지 석권하며 데뷔 3년차에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낸 폴은 만년 하위권을 전전하던 뉴올리언스가 서부 1위를 두고 경쟁하게 되면서 강력한 MVP 후보로까지 거론되는데요. 하지만 만 23세의 천재 포인트 가드가 MVP를 수상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존재했는데, 바로 뉴올리언스와 치열한 서부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던 LA 레이커스의 간판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였습니다. 2004년 샤킬 오닐과의 결별 이후 홀로 서기에 나선 코비 브라이언트. 1인자가 되길 원했던 그의 생각과는 달리 레이커스의 성적은 곤두박질 쳤고, 이 과정에서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코비는 한순간에 이기적인 선수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농구에 있어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그는 자신이 개인 스탯만 쫓는 것이 아닌 팀의 승리를 먼저 생각하는 선수라는 점,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한 명의 선수가 아닌 리더가 되기로 결심한 코비는 07-08 시즌 최고의 시즌을 보냅니다.
2년 연속 득점왕 및 올 NBA 퍼스트팀에 입성했음에도 하위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나선 탓에 피닉스에게 연거푸 1라운드에서 고배를 마신 코비는 수비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개인 기록보다는 팀을 위한 플레이를 펼쳤고, 이러한 코비의 활약과 헌신에 더해 시즌 중반 파우 가솔이 합류하면서 필 잭슨 감독의 트라이앵글 오펜스가 비로소 완성된 레이커스는 파죽지세의 연승 행진을 기록합니다. 시즌이 막바지를 향해 갈수록 레이커스와 뉴올리언스 간의 치열한 서부 1위 쟁탈전이 계속되면서 두 팀의 에이스인 코비 브라이언트와 크리스 폴이 펼치는 MVP 경쟁도 점입 가경의 상황으로 전개되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2008년 4월 11일 서부 1번 시드와 시즌 MVP의 주인공을 모두 결정지을 수 있는 레이커스와 뉴올리언스 간의 맞대결이 펼쳐진 가운데, 이날의 경기에서 29득점, 10리바운드, 8어시스트의 기록으로 팀 승리를 이끈 코비가 15득점, 17어시스트를 올리며 운전한 크리스 폴에게 한정승을 거두며 사실상 MVP 레이스에 종지부를 찍었고, 결국 MVP 투표 결과 총점 1105점을 받은 코비 브라이언트가 889점을 얻은 크리스 폴을 제치고 데뷔 12년 만에 마침내 MVP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한편 해당 시즌 최고 선수다운 활약을 펼쳤고 WS, PER, BPM 등 대부분의 2차 스탯을 코비에게 앞섰음에도 MVP를 차지하지 못한 크리스 폴의 입장에서는 하필 경쟁 상대가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였다는 사실이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었을 정도로 폴의 07-08 시즌은 너무나도 훌륭한 시즌이었고 수상 불발을 충분히 아쉬워할 권리가 있는 시즌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라스트 댄스가 끝나고 맞이한 98-99 시즌, 90년대를 완전히 지배한 리그의 절대자가 사라진 만큼 NBA는 바야흐로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는 단순히 불스 왕조의 종말로 인해 드디어 파이널 우승의 꿈을 꿀 수 있게 된 구단들 뿐만 아니라 은퇴 시즌마저도 기어코 시즌 MVP를 가져간 그분의 은퇴를 기회 삼아 리그 최고 선수에 오르기를 원했던 선수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고, 무주공산이 된 시즌 MVP 트로피를 향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 세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칼 말론과 알론조 모닝, 그리고 팀 던컨이었습니다. 2년 연속 파이널에서 무릎 꿇으며 조던 시대 최고의 피해자가 된 칼 말론에게 있어 조던의 은퇴는 마치 알토니가 맞은 느낌이었을까. 그는 만 35세 시즌에 접어들었음에도 평균 23.8득점의 여전한 득점 생산력과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3년 연속 선정될 정도로 하이포스트에서 변함없는 수비 존재감을 보여주었고, 여전한 말론의 활약 덕분에 유타는 단축 시즌이었던 당시 37승 13패를 기록,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 승률을 달성합니다. 한편 말론이 조던 시대 최고의 피해자라면 90년대를 수놓았던 4대 센터들로 인해 가장 저평가된 선수가 있었으니 그는 알론조 모닝이었습니다. 경기당 평균 20득점, 10리바운드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올스타급 센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시대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센터들이 4명이나 동시대에 활약하는 일이 벌어지며 그는 올 NBA 퍼스트 팀은 물론 세컨드 혹은 서드 팀에 선정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특히 드래프트 동기가 하필 샤킬 오닐이었던 탓에 데뷔부터 오닐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알론조 모닝은 그러나 커리어에서 단 한 시즌 그를 추월할 수 있었는데 바로 98-99 시즌이었습니다. 최전성기를 맞은 듯한 기량을 선보인 모닝은 공수 양면에서 압도적인 골 및 지배력을 선보이며 생애 첫 올 NBA 퍼스트팀과 함께 블로광, D4위까지 차지, 이견이 없는 시즌 최고의 센터에 등극했고, 이처럼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낸 모닝에 힘입어 마이애미 히트 역시 공석이 된 동부의 최강팀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리그 넘버원 자리를 노리는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었고 그는 데뷔 2년차 시즌을 맞이한 슈퍼루키 팀 덩컨이었습니다. 데뷔 첫해 신인왕과 올 NBA 퍼스트팀을 동시에 석권하며 충격을 안겨준 덩컨은 두 번째 시즌 더욱더 성숙된 기량을 과시했고 완벽에 가까운 기본기를 무기로 데이비드 로빈슨과 리그 최고의 트윈타워를 구축하며
그는 스몰 마켓 팀에 불과했던 샌안토니오를 일약 서부 최강팀의 위치로 격상시켜 놓습니다. 나란히 시즌 37승 13패의 성적으로 서부 1, 2위에 오른 샌안토니오와 유타, 그리고 33승 17패의 마이애미가 동부 1번 시드를 차지하며 세 선수의 MVP 경쟁에 있어 팀 성적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면서 예측이 더 어려웠던 당시 MVP의 향방은 투표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투표 결과 1위표 44표를 받은 칼 말론이 827점, 1위표 36표의 알론조 모닝이 773점, 1위표 30표를 획득한 팀 덩컨이 740점을 얻으며 역대 가장 박빙의 MVP 경쟁 가운데 하나였던 1999년 MVP의 영예는 결국 칼 말론에게 돌아갔는데, 이는 고작 2년차에 불과한 덩컨이나 공격력이 최정상급 선수치고는 탁월하지 않고 팀 성적도 애매한 모닝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입증된 레전드인 칼 말론이 더 MVP에 적합하다고 보수적인 기자단이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결과는 알론조 모닝에게 무척이나 뼈아팠는데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개인 기록 측면에서 두 선수보다 나았던 데다 타이틀까지 거머쥔 상황이었기에 MVP 레이스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시즌 MVP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팀 덩컨이 98-99 시즌 파이널 우승 및 파이널 MVP를 수상한 것과 달리 모닝은 1번 시드로 나선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에서 8번 시드였던 라이벌 뉴욕 닉스에게 충격의 업셋을 당하는 수모까지 겪게 되며 모닝은 커리어 최고 시즌을 더욱더 씁쓸하게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